마니마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골의 집들을 수리할 때 얼마나 돈이 들까 궁금하시죠? 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는 얼마 정도 든다, 큰 틀을 잡히면 시골집 수리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찍어 봅니다. 제가 다른 집은 얼마에 수리를 했는지는 모르죠. 일단 제가 직접 수리를 한 내용을 정리를 할 테니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내려올 때 시골집이 화장실도 밖에 있었고요. 재래식 화장실이죠, 물론. 그리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기와 짱이 깨져서 빗물이 스며들어서 벽지가 좀 젖어 있고, 뭐 그런 마당 한켠에는 소 키우던 외양간 자리도 그대로 있었고, 또 담배 건조하는 건조실 창고도 그냥 있었고 해서 집안에서 문을 열고 딱 나왔을 때 앞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창고가 가려져 있고 외양간이 가려져 있고. 그래서 하나 둘 수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집 뒤안입니다. 돌담을 쌌어요. 이쁘게 잘 쌌지 않았습니까? 거리는 한 15m 정도 되고요. 처음 제가 내려왔을 때 이쪽에 언덕이 무너져 내려서 전부 흙이 건물을 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좀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해서 제가 흙을 다 퍼내고 흙 속에 묻혀있던 돌들을 가지고서 담을 쌓기 시작했죠. 꼬박 8일 정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무식한 방법이었는데요. 그때는 이 집 뒤안이라서 장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공간이. 그래서 부득이 제가 삽 한 자루 들고 일주일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제 밥값만 들었죠. 막걸리 값하고. 다음 수리한 곳은 지붕인데요. 딱 이 위치에서 찍었을 겁니다. 집 수리할 때 제가 찍어 놓은 사진들이 있어서 그 설명은 사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공장에서 자재를 사서 마당에 쌓아 놨고요. 저쪽에 외양간 자리도 보이네요. 왼쪽에 건조실 자리도 있고요. 45년 된 기와의 모습입니다. 많이 사갔죠. 저러니까는 비가 오면 비가 자꾸 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했죠. 테두리마다 나무상을 걸고 배운 대로 하나하나 해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나무상을 저렇게 다 걸었어요. 아이고, 여 입구에 화장실도 보이네요. 참 예전 모습 오랜만에 봅니다. 이렇게 하고 기와 강판을 다 얹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주일 걸렸어요. 이곳은 담배 건조실이 있던 곳이에요. 지금은 제가 텃밭으로 만들어 놨는데 문 열고 딱 나왔을 때 건조실이 앞을 딱 가리고 있으니까 저 경치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허물 때 같이 허물어 버렸죠. 지금 여기에 쌓아놓은 요 벽돌들은 그때 허물 때 나왔던 벽돌들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필요해서 좀 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완마를 들고 다 깨버렸기 때문에 돈이 들진 않았습니다. 불삭기 하는 제 친구가 와서 많이 도와줬어요. 장비의 힘이죠. 장비를 썼으면 그래도 50만원 정도 날아갔을 텐데 저녁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고서 퉁쳤습니다. 자,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화장실은 요 안에 있죠. 기존에 여기는 샤워실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타일도 없고 그냥 시멘 바닥이었어요. 변기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저 안에 변기를 넣고 이 밑으로 배관을 따서 여기다가 정화조를 묻었습니다. 정화조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또 장비가 못 들어오는 곳이라서 여기를 정화조를 묻으면서 어떻게 묻었겠습니까? 또 삽으로 팠죠. 삽으로 파서 정화조를 묻고 저 파이프를 사와서 제가 배관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내려올 때는 이런 거 할 줄 몰랐는데요. 돈 벌려고 노가다 뛰면서 다 배워서 직접 한번 해봤더니 또 되더라고요. 이 돌담은 아까 보셨던 그 돌담이고요. 지금도 정화조를 손으로 묻었다 그러면 다들 미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 더 웃기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삽으로 묻었다고 하니까 제 친구 한 명도 삽으로 묻은 친구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보시는 것은 화목 보일러예요. 기존에 저 안에 보일러가 있습니다. 이걸 먼저 보여드릴까요? 네, 기름 보일러가 있고요. 첫 해 겨울을 나고 나서 기름값이 250만원 정도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겨울이 왔을 때는 제가 이것을 샀죠. 제일 작은 용량의 보일러고요. 5년 정도 쓰고 지금은 그 다음 모델로 바꾼 겁니다. 보일러 값이 120만원 정도 들었고요. 나머지 자재랑 배관이랑 해서 30만원 정도. 그래서 요거는 150만원 들여서 제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업자를 불렀으면 인건비가 좀 더 들었겠죠. 그 다음 이 창고 부분은 제가 허물고 바닥 공구리를 치고, 그 다음에 요 창고는 동네에 노가다 하시는 형님하고 제가 일을 좀 하고 돈으로 안 받고 대신 이거 창고를 지어 주세요 라고 해서 창고를 지었습니다. 돈이 뭐 들었다면 들었죠. 자재비하고 해서 한 100만원 정도 들어서 이 창고를 지었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품팔이를 했기 때문에 돈은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실제로 업자를 맡겼으면 100만원보다 훨씬 더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영상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것저것 수리 많이 했네요. 자, 정리를 해볼까요? 자, 처음에 뒤안에 공사 삽질해 가지고 일주일 동안 돌담 쌓은 거 제가 삽으로 직접 했으니까 돈이 안 들었죠. 장비를 불렀으면, 물론 뭐 장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장비를 불렀으면 그것도 장비 하루 일당 45만원 정도 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붕공사, 이거는 제가 업자한테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업자가 500만원 정도 견적을 냈는데요. 돈도 없고 해서 직접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에 제가 귀농을 준비하면서 귀농사무라는 그 카페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붕 기와 강판 설치하는 거를 1박 2일로 직접 설치를 하면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강원도 평창의 교육장으로 가서 1박 2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알게 된 분 중에 기와 강판을 직접 제작해서 판매하는 공장에 계신 분이 있어서 제가 그분을 통해서 공장도 가격으로 자재를 샀죠. 그리고 배운 거를 하나 둘 지붕에 올라갔다가 모르면 다시 내려와서 뒤져보고 또 컴퓨터로 보고 이러고 올라가서 설치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 기와 강판은 일주일 걸렸지만 그래도 220만원 정도에 제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조 창고랑 외양간이랑 이런 거 철거하는 작업, 스레트 지붕은 면소에다가 스레트 철거 신청을 해서 빼갔고요. 나머지는 제가 다 망치를 들고 부셨기 때문에 그것도 돈은 안 들었습니다. 그 다음 창고 짓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제가 같이 노가다 뛰던 형님 공사업자분을 통해서 일을 하고 품삯으로 창고를 지었죠. 요것도 1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식 화장실 그 내부에 변기를 넣고 또 타일을 사서 깔고 그 다음에 삽으로 정화조를 묶고, 이것도 업자를 맡겼으면 돈이 더 들었겠죠. 제가 자재비하고 해서 한 1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보일러. 화목보일러는 사실 선택사항이었죠. 한겨울 나다가 보니까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화목보일러를 놓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화목보일러를 샀죠. 그래서 지금 그 정리를 해보니까 시골집을 제가 좀 살기에 괜찮을 정도로 수리를 하는데 든 돈은 순수하게 570만원이 들었습니다. 아마 업자한테 맡겨서 아니면은 또 뭐 인부를 써서 이렇게 쓰면 57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이 들지 않았을까요? 지붕공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공구리 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거를 돈으로 사서 했으면
아마 1000만 원이 더 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골살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마을 사람들, 그 다음에 동네, 옆 동네든 일손이 필요하면 같이 가서 일도 해주고, 또 내가 필요할 때는 그분들이 와서 도와도 주고, 또 내가 모르는 것들도 그분들이 알고 있는 게 있으면 가서 좀 배우고, 이렇게 해서 서로 돕고 사는 게 시골 생활에서는 가장 기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집수리를 하면서 제 친구들이 고생이 참 많았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친구들 고맙습니다. 우리 나이 80 먹어서 지팡이 짚을 때까지 우정 변치 말고 요대로 늙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집수리를 마감을 하고요. 한 4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집을 새로 지을 돈은 없고, 또 이대로 여기에서 살기에는 조금 계속 불편함이 느껴지고 해서 집 리모델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리모델링 한 얘기 사진으로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환상적인 약도를 보고 계십니다. 기본 건물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저 X 표시된 저 부분의 벽을 허물어서 부엌 겸 거실방 하나, 침대방 하나를 넓게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아궁이 방을 허물 계획은 없었는데요. 공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궁이 방 옆으로 벽체가 흙이어서 무너질 것 같다고 해서 허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허물고 나서 보니까 이 기둥도 밑에가 다 썩은 거예요. 그 썩은 대로 어떻게 공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H빔을 새로 설치를 해서 벽체를 돌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마루가 있던 곳인데요. 기존에 들마루를 3개 갖다 놓고서 평상으로 쓰던 곳인데, 이 부분도 튼튼하게 공고리를 치고 전기 판넬을 깔고, 그 다음에 샤시로 유리를 다 돌렸어요. 이 부분은 공사업자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했는데 지금도 그때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했으면 비 들어오고 눈 들어오고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부엌 겸 거실방, 그리고 넓은 침대방 하나,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집 뒤안에 물기가 많아가지고서요, 이 물을 퍼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삽질을 했죠. 친구들이 한여름에 우통 다 까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맙네 친구. 이렇게 해서 2달간에 걸친 집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괜찮죠? 집수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직접 하면 되지만 제가 할 수 없는 부분, 그래서 이번에는 업자를 맡겼는데요. 업자분들이 숙식은 마을 회관에서 했습니다. 제가 마을 이장한테 양해를 구해서 공사할 동안 낮에는 여기서 일을 하니까 밤에 잠만 자는 걸로 해서 허락을 득하고 마을 회관에서 먹고 자고를 했죠. 그래서 공사는 2달 남짓, 처음 계획은 한 달이면 될 줄 알았는데요. 2달 남짓 작년 여름에 공사를 했습니다. 처음 계획은 2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또 공사하고 싶은 것도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3,500만 원 들었습니다. 처음 내려와서 집 수리한 게 570만 원이고, 그러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들었죠. 이제 저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기 때문에 공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요. 욕심 같아서는 땅을 사서 새로 집을 짓는 게 좋습니다만 제 여건상 지금 이곳에서 집수리를 해서 사는 게 더 맞아서 저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귀촌 8년차에 접어든 귀촌마니가 시골 와서 집을 어떻게 수리를 했고 돈이 얼마 들었는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촌하시는데 조그만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